할 내용, 독립과 종속. 독립이라는 건 확률에서는 어떤 얘기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나한테 영향을 주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가령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비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어제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오늘 비 올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제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오늘 비 올 확률이 일정해. 어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관계가 없어. 이런 뭐겠어? 독립사건이 되겠죠. 자, 우리가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없어요. 독립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여기 봐. 이렇게 쓸 거예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야? A가 B의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B도 A한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나 B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 B의 입장에서 봅니다. 만약에 이 B가 진짜 비가 오는 거 어제 비야? 어제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오늘 비 올 확률은 바뀌면 돼, 안 돼? 바뀌면 안 돼. 이해돼? 그래서 그냥 오늘 비 올 확률은 그냥 오늘 비 올 확률이 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 B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가 A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건, 이런 걸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판단해야 돼요. 1번이 이거야. 돼? 근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풀긴. 그래서 살짝 바꿔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튀어나와요. P, B바 A,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네가 PA랑 똑같잖아. 따라서 교집합의 확률을 두 확률의 곱으로 쓸 수 있어 가 된 거라고요. 원래 교집합의 확률은 둘이 곱하는 거야? 둘이 곱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 됐다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둘이 곱해도 무방하더라. 왜냐? A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B가 차지하는 확률이 A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건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이걸 만족하면 독립,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배반 사건은 둘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짜리야? 0짜리지. 교집합의 확률이 0이야. 그럼 봐봐. 교집합의 확률이 0이란 얘기는 둘이 곱한 거랑 교집합의 확률이 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 사건에 속합니다. 이걸 조금 더 그냥 국어적, 수학적 말고 국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사건 A고 사건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배반 사건은 둘의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점점 커져. 그럼 얘는 점점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 얘는 점점 멀어지거나 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죠. 배반 사건은. 돼? 그래서 독립이 아니라 배반 사건은 종속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자꾸 배반 사건을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은 교집합의 확률이 0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건 A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둘의 곱의 확률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는 뜻이고 그거의 실제 의미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PA로 일정해야 돼. 확률이 변하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확률이 고정되어 있어. 그럼 다 독립사건인 거야. 내가 대학교에 붙을 확률 3분의 1 이런 뜻이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가 대학교를 가든 못 가든 내가 그 대학교에 붙을 확률은 3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거지 확률이 계속 3분의 1인 거잖아. 어떤 사건을 갖다 붙여도 한국이 망했을 때 내가 대학교에 붙을 확률도 3분의 1인 거고 안 망했을 때 붙을 확률도 3분의 1인 거지. 왜? 나 대학교 붙을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아니야, 이건. 확률이 정해져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럼 독립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란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A랑 B가 독립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썼어요. 그럼 또 하나 쓸 수 있겠죠. B가 일어날 확률.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야, 또 자꾸 왜 이상하게 쓰니? 이게 B로 일정하다고요. 봐봐. 끝난 줄 알았더니 A, B가 독립이 되는 순간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또한 B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A와 B가 독립이 되는 순간 A, B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독립이란 얘기예요. 돼? 무슨 얘기지? 선생님, 그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가 아니고 A, B가 독립이 되는 순간 A, B,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 네 개가 모두 독립이니까 만약에 A, B가 독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나한테 시험 문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찾으래! 라고 하면 앞에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을 하면 되는구나. 왜?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원래는 교집합은 둘이 곱하는 게 아니고 독립일 때만 곱하는 겁니다. 이런 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교집합의 확률은 둘이 곱하면 되는데 언제만 가능하다? 독립사건일 때만 가능하다. 됐나요? 그리고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걸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뭐 표가 그려져 있거나 그러면 저거는 편한데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우선은 제일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지?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독립과 종속이 아니고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란 녀석이 있고 그 녀석들이 차지하는 확률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습 겸 하나만 더 쓸게. 맞아. 우리가 이 독립사건 이외의 교집합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독립사건이 아니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라고요. 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거 신경 써? 이렇게 풀지 말라 그랬어. 그냥 풀면 찾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특이한 거니까 우리가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이 이제 이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구하는 건 확률이라고. 여기 보세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종속과 독립은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어? 왜? 이미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됐니? 그럼 종속사건의 확률 좀 볼까요?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예제로 들 거예요.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비 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2. 어제 비가 안 오고 오늘 비 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목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을 나보고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중학교 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노가다를 하죠. 월, 화, 수, 목, 금을 쓰고 월, 화, 수, 목 쓰고 비가 왔어. 목요일도 비가 와야 돼. 4일 연장 올 수 있고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고요. 안 오고 오고 할 수 있고요. 안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온 다음에 올 확률 3분의 2, 온 다음 올 확률 3분의 2, 온 다음 올 확률 3분의 2입니다. 온 다음 올 확률 3분의 2, 온 다음 안 올 확률 3분의 1, 안 온 다음에 올 확률 3분의 1. 다 해주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확률이 다 뭐해져? 다 달라지지. 그 이유가 뭐야? 이 종속사건이라는 건 이 전날 일어났던 일이 다음날 영향을 주니까 여기 네 가지의 확률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종속 사건은 이렇게 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몸소 수영도를 그려주시고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귀찮아. 어려운 것보다는 귀찮아. 그럼 독립 사건은 봐봐. 오늘 비 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무조건. 그럼 월요일날 비가 왔을 때 목요일날 비 올 확률 이렇게 묻지 않겠지. 그냥 오늘 비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이 있습니다. 4일 중에 이틀 비가 올 확률을 찾으래. 어? 이틀 비가 오는 거야. 봐봐 얘들아.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는데 이틀만 오라 그랬으니까 오고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뭐 오고 아이야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뭐 이렇게 더 있을 거야. 6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쓰도록 할게요. 자, 비가 올 확률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됐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돼?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뭐가 안 바뀌어? 이 경우수가 바뀌어도 확률 자체는 안 바뀌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야 다. 그럼 이런 게 몇 개 일어나는지만 여기 앞에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지? 그것만 찾으면 되겠지. 이게 독립과 종속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독립사건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제목이 독립사건의 확률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할 얘기, 오늘 확률 끝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있는데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입니다. 그냥 확률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눠놨을 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판단하는 기준은 요거란 얘기예요. 독립사건이 되는 순간 교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곱과 같을 것이고요. 독립사건이 된다는 의미는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A가 발생할 확률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확률이 정해져 있더라, 일정하더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자, 문제 풀면서 조금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B,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다음 보기 중 서로 독립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얘기해보세요. 노가다 하는 거야. 뭐 한다고? 교집합의 확률과 각자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PA. 주사위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래요. 그럼 2분의 1입니다. PB. 3 이하의 눈이 나오래요. 2분의 1이에요. PC. 2 또는 5가 나오래요.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A 교집합 B. 얘 찾으러 갈 거예요. PA 교 B만 찾아봅시다. 홀수면서 3 이하가 나오는 거, 홀수면서 3 이하가 나오는 건 1, 3 두 가지가 있으니까 3분의 1이에요, 확률이. 응?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네. 네가 어떻게 독립이야? 꺼져. 이렇게 푸는 거야. 됐지? 자, BA와 C래요. 홀수고요. 2 또는 5래. 2 또는 5가 모두 홀수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교집합은 여전히 2 또는 5를 꺼내면 되니까 3분의 1이에요. 곱해볼까요? BAC, AC 곱하는 순간 2는 홀수가 아니, 정수야. 이거 어떻게 홀수야? 아우, 나 이 멍청아. 2는 홀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홀수면서 2 또는 5니까 5만 되는 거라서 6분의 1이에요. 니네 둘이 곱했더니 6분의 1이네. 그럼 너는 독립이야. BC 갑니다. 3 이하의 눈. 그럼 그 중엔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곱하면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너도 독립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이제 선생님은 조금 이제 의미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나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원래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자. (1, 2, 3, 4, 5, 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랑 B가 독립이려면 이런 것도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미 A의 확률은 2분의 1이란 걸 알았습니다. 홀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B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칸막이만 좀 쳐볼게요. 잘 보세요.
B 중에 A란 얘기는 3 이하의 눈 중에 홀수니까 봐봐. 파란색 중에 노란색이 차지하는 건 3분의 2예요. 그런데 노란색의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다르죠? 요렇게도 판단 가능하겠지. 자, 7번.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쓰여져 있는 순간 모든 사건이 다 독립이고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차집합 같은 거 하지 말고 두 확률의 곱으로 쓸 수 있다. 이게 2분의 1이다. 너도 A의 여집합의 확률 곱하기 B의 여집합의 확률 너가 6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보고 B를 구하라는데 그냥 방정식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방정식 생각하느냐? 너를 X라고 하고 너를 Y라고 할게요. 그럼 너는 X 곱하기 Y가 아니라 1 빼기 Y. 이게 6분의 1이다. X 빼기 XY가 6분의 1이다. 그런데 X 곱하기 Y가 2분의 1이었어요. 가서 6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2가 됩니다. 자,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예요. 네가 3분의 2니까 Y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됐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이란 뜻은 뭐야? 을이 합격을 하든 뭘 하든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인 거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확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독립사건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갑니다.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 그럼 그냥 둘이 뭐 한다? 곱한다. 이제 간편해지죠. 경우의 수는 이런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독립종속을 따져야 되니까. 갑은 합격하고 갑은 붙어. 을은 불합격. 을이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겠죠. 자, 그럼 이 사건도 좀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딱 두 개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률은 정해져 있고요.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스타일이 조금 달라 얘들아. 자, 3번.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럼 어떻게? 전체에서 둘 다 떨어질 확률. 갑이 떨어질 확률 4분의 1. 을이 떨어질 확률 3분의 2. 아, 을 공부 더럽게 안 하나 본데? 을이 떨어질 확률 너무 많지 않니? 3분의 2 정도면 너무 불합격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먼저구나. 자, 한 개의 동전을 3에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보자. 1회 던졌고 2회 던졌고 3회 던졌어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는 건 봐봐. 얘들아, 여기에 앞면이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오든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어. 사건 A는 이런 거야. 너 앞면. 그럼 셋 다 앞면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 뒷면, 앞면 나오는 경우. 뒷면, 뒷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다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란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앞뒤가 다 나와도 되니까 PA의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에요. 그 이유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8분의 1짜리가 4개 나왔으니까 2분의 1인 겁니다. 자, 사건 B는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니네들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PB도 2분의 1입니다. 왜? 여기 아무거나? 여기 아무거나? 너만 앞면. 3회 중 2회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요. 자, 두 번 나올 건데 앞면이 연속해서 오도록 하래요. 그럼 앞, 뒤, 앞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C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아이, 정수야 4분의 1. 죄송합니다. 자, A와 B는 서로 독립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뭐예요?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 마지막 세 번째는 앞뒤 다 가능해 라고 했으니까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교집합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도 앞면, 세 번째는 아무거나 1. 4분의 1짜리가 됐어요.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 됐죠? 그래서 독립사건이 맞아요. 자, A와 C는 종속사건이니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니까 독립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A와 C의 교집합.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없지? 8분의 1짜리가 됐어요. 어라?
둘이 곱하니까 A랑 C랑 곱하니까 8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넌 틀렸습니다. 자, B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니? B,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니라고 물었는데요. 배반 사건일 리가 없죠. 교집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앞면이 나오고 C는 2회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1회, 2회, 3회라고 하면 여기가 앞면인 상태에서 앞면, 뒷면 나올 수 있고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둘이 배반 사건은 아닙니다. 두 사건 BC, BC는 종속인이라고 생각. 교집합 가보죠. 교집합. 봐봐. 이게 교집합이야. 두 번째가 앞면이면서 연속해서 앞면이 두 개 나오는 확률이니까 너 4분의 1이라고요. 이미 이 C가 B에 완벽하게 속해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둘이 곱하면 8분의 1이니까 종속이다가 맞는 얘기.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는 얘기가 됐다. 자, 두 번째. A가 0보다 A의 확률은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공사건은 제외했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A, B가 독립이래요. 독립이 되는 순간 교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곱과 같다. A, B가 독립이래요. 교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곱과 같다. 배반이래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빵이라고요. 돼? 근데 여기 봐봐. 이건 지금 A와 B가 아니야. 우리가 집합처럼 본다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이 빵집합이라고요. 이런 상태라고요. 자, 그럼 A의 여집합 보세요. A의 여집합 바깥쪽입니다.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을 하는데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B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1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되지? 자, 그 다음 4번. A, B가 독립이면 너는 PB고 너는 PA라고. A가 발생하는 거랑 관계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B. 이건 PA. 그런데 어떻게 PA랑 PB가 같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A, B가 독립이면 이건 A의 여집합이 나올 확률이고 이건 A의 확률이니까 1에서 A의 확률을 빼면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어느 회사 전체 직원은 기혼 남성 6명과 미혼 남성 20명, 기혼 여성 36명, 미혼 여성 X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는 보기 편하게 표 그리는 게 좋아요. 여가 있고요. 기혼이 있고요. 미혼이 있습니다. 자, 남자는 기혼이 6, 미혼이 20명. 여자는 기혼이 36명, X명이 있대요. 자, 이 회사에서 직원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선물을 주기로 하였다. 선택된 직원이 남자인 경우의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PA는 전체 26, 62 더하기 X입니다. 62 더하기 X 중에 남자니까 26 이에요. 자, 미혼인 경우의 사건을 B라고 하자. PB 62 더하기 X분의 미혼입니다. 20 더하기 X.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얘네 둘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과 똑같아야 돼요. 교집합이 뭐죠? 남자면서 미혼입니다. 남자면서 미혼이니까 20명. 전체 중에 20명이니까 PA 교 B가 62 더하기 X분의 20. 이 둘의 곱이 이거와 같아요를 통해서 X를 찾는 게 풀이 1번이야. 귀찮지 그런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 미혼 중에 A니까 남자가 차지할 확률 20 더하기 X분의 20 이게 PA와 똑같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 왠지 저기 X가 있어서 나 싫어. 그럼 요번에는 요렇게 가볼까요? PB바 A
PB. 남자 중에 26명 중에 미혼 26명 중에 미혼이니까 26분의 20이에요. 이게 너랑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숫자만 있으니까 간편하게 풀 수도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꼭 이것만 정답은 아니란 얘기야. 저렇게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되게 불편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하여 조사했더니 남학생 중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 없는 학생은 20명. 그러니까 남학생은 총 50명이란 얘기고요. 또 이렇게 표 만드시고요. 남자 있고요. 여자 있고요. 이용했고요. 이용 안 했고요. 30명, 20명. 여학생 중에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명이래요. 그럼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서 X명이라고 주는 겁니다.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과, 자, 남학생인 사건 50명입니다. 10 더하기 X고요. 자, 그러니까 전체는 60 더하기 X예요. 남학생, 자,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 남학생 50명이니까 이게 A라고 할게요. 남학생 사건을. 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사건이 B라고 합시다. 이걸 B라고 하죠, 뭐. 그럼 PB는 60 더하기 X분의 30 더하기 X가 됐어요.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에요. 그럼 PA 교 B, 남학생이면서 경험이 있는 학생 30명이라고요. 전체 중에. 그래서 이 둘의 곱이 60 더하기 X분의 30. 이 둘의 곱이 이거와 같아요를 통해서 똑같이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 자, 또 나왔습니다. 표본 공간 S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갖고 있고요.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당연히 같아야겠죠. 확률이 되려면 그래야 되니까. 사건 A는 4, 8, 12예요.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12분의 3, 4분의 1짜리가 됩니다. 사건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건 X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A와 X는 서로 독립 관계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A와 X의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X의 확률과 똑같다. 그런데 교집합이 두 개밖에 없대. 그 얘기는 뭐야?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A는 4분의 1이고요. 네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요? 6분의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 X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면 되더라라는 뜻이 돼버린 거죠. 됐나요? 그럼 3분의 2가 됐다는 얘기는 12분의로 바꾸면 8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만드시면 돼요. 대신 무슨 사건은 아니어야 돼? 배반 사건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4, 8, 12 중에 적어도 이미 교집합이 두 개라고 얘기했구나. 자, 갑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만들 거야, 얘들아. X의 원소가 8개 짜리면 돼. 이 두 개를 문제를 풀었더니 X의 원소가 8개 짜리면 되는데 어떤 8개 짜리여야 되느냐? A가 있고요. X가 있고요. 여기에 우선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4, 8, 12, 3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죠. 그럼 여기에 4하고 8이 들어갔고요. 12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여기에 6개 원소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4, 8, 12 이 3개를 제외한 것 중에 6개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9개 중에 6개만 골라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독립사건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건 이만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배우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빨라지죠.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PA 바 B 바 A가 아니고 그냥 이건 PA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란 뜻이고요. 교집합의 확률이면 둘이 곱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곱했더니 12분의 1? 그럼 4분의 1이 되더라.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수능 문제에도 잘 나와요. 3점짜리긴 하지만. 자, 두 학생 A, B가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이 7분의 1, 5분의 2 확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독립사건이래요. 두 학생 중 한 학생만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을 구하래요. A가 보고
B가 안 보고 A가 안 보고 B가 보고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왜? 교집합의 확률이 이제 곱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어느 기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부품 A, B가 있는데 두 부품 중 적어도 하나가 작동하면 이 기계는 작동을 한대요. 자, A와 B가 고장날 확률이 11분의 3과 12분의 1일 때 이 기계가 작동할 확률 둘 중에 하나만 고장 나거나 둘 다 잘 봐. 현혹되면 안 돼. 둘 다 고장 안 나도 돌아가는 거잖아. 둘 다 고장 안 났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고장 났을 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여사건처럼 하자. 둘 다 고장 났을 때 작동이 안 될 때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양궁 선수 PQ가 화살을 한 발 쏘아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은 0.9, 0.8입니다. 양궁 선수 PQ가 화살 한 발씩을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 둘 중에 한 명만 맞출 경우 둘 다 맞출 경우니까 전체에서 빼주자고요. 둘 다 10점에 못 맞출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준영이와 민지는 볼링 경기에서 두 번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전적으로 한 번의 게임에서 준영이가 민지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준영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란 얘기는 민지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란 얘기야. 이때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독립사건입니다. 경기를 4번 하래요. 1번, 2번, 3번 하고 네 번째 게임에서 이 경기가 끝나야 돼. 근데 누가 이겨서 끝나는 거냐? 준영이가 우승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게임은 준영이가 승리를 해야죠. 그죠? 만약에 준영이가 이 전에 연속해서 두 번 이겼으면 네 번째 게임을 왜 해? 승부차기와 비슷한 거야. 됐니? 자, 어떻게 했죠?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 두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야? 그럼 봐봐, 여기. 민지, 준영 이러면 돼? 그럼 민지가 이미 여기서 끝났잖아. 이겼으니까. 그럼 제일 처음 경기를 민지가 아니고 준영이가 이겨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 경우를 좀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 민지고요. 그 다음 준영이가 세 번째 게임 이기고 네 번째 게임 이겨야 이 게임이 네 번째 만에 준영이가 우승하는 걸로 끝날 수 있겠죠. 요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알겠지? 다 생각해야 돼. 연속해서 두 번 이기면 경기는 끝낼 건데 준영이가 우승하고 경기를 끝내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준영이가 준영이 나와서 끝나는 경우밖에 없어. 그 전에 끝나면 네 번째 경기까지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지가 되는 경우는 민지가 여기서 이기고 끝나니까 여긴 무조건 준영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민지면요. 민지, 준영이 하면 세 번째 게임에서 끝나겠죠. 만약에 민지, 준영이 민지면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하고 이길 수 있는 끝나는 방법이 없어. 됐지? 이걸 다 따집니다. 그리고 나면 계산은 간단해요.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된다고요. 자, 주머니 A와 B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구슬이 각각 들어있다. 철수는 주머니 A에서 영희는 주머니 B에서 각자 구슬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내어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 봐봐. 다시 넣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았단 얘기야? 내가 본 다음에 버리는 순간 내가 처음에 꺼낸 공이 어떤 공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꺼낸 공의 확률이 달라지죠. 그럼 당연히 이건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종속이겠지. 첫 번째 1을 꺼내냐, 2를 꺼내냐, 3을 꺼내냐, 4를 꺼내냐, 5를 꺼내냐에 따라서 두 번째 꺼낸 공이 누구냐의 확률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다시 넣지 않으면 종속 사건이 돼요. 그럼 다시 넣으면 복원 추출하게 되면 독립 사건의 가능성이 크겠지.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첫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는 서로 다르고, 오케이? 오케이. 철수 0입니다. 첫 번째는 둘이 다르래요. 두 번째는 서로 같을 확률이야. 그럼 이제 신경을 쓰는 거야.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같으래. 철수가 꺼낼 거야. 뭔가 하나를. 뭘 꺼내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1을 꺼낼 수 있고 2를 꺼내도 되고 3을 꺼내도 되고 4를 꺼내도 되고 5를 꺼내도 되잖아. 확률이 1이야. 자, 철수가 1번 공을 꺼냈어. 그럼 영희도 1번 공을 꺼내야지. 잠깐만. 어딨냐? 서로 다르래. 1번 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을 뽑아야 되니까 5분의 4입니다. 그럼 영희가 2번 공을 꺼냈다고 치자고. 이제 두 번째 꺼냅니다. 철수는 1번 공이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수가 2번 공을 꺼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철수랑 영희가 같은 공이 될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영희가 2번 공이 없잖아. 영희가 첫 번째에서 2번 공을 꺼냈다고요. 이해하니?
다시 갑니다. 철수 0이, 철수 0이 이렇게 꺼낼 거예요. 순서상 그냥 요렇다고 하자. 동시에 꺼낸다고 하지 말고 철수 꺼내고 0이가 꺼내고 다시 철수가 꺼내고 다시 0이가 꺼낼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서로 달라야 되고 이때는 서로 같으래요. 자, 그래서 철수야 하나 꺼내. 아무거나 꺼내도 돼. 그래서 확률이 1이야. 만약에 그 아무거나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보자고요. 됐죠? 그럼 0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제외한 나머지 공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5분의 4예요. 그래 0이가 2번을 꺼냈대요. 그럼 이제 철수는 주머니에 공이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있는데 2번을 꺼내잖아? 그럼 둘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번을 제외한 나머지 3, 4, 5 중에 골라야 되니까 4분의 3. 얘가 3번을 골랐어. 그럼 너도 3번을 골라야 돼.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곱하시면 되더라. 자,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넣는 시행을 반복했다. 이러면 독립사건이 된 거죠.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기로 할 때 공을 꺼내는 시행을 6번 한 후 멈출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았을 건데요. 아까 했던 예제를 그대로 들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요. 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선생님 매국노 아니야.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자, 무승부는 없어. 항상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니까 한국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너무한가? 5분의 2야. 나 매국노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는 랭킹도 낮고 5분의 2라고 하자고 가정하자고. 됐어? 자, 일본과 한국이 5번 게임을 할 거예요. 5번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4번 승리를 하래요. 그거의 확률을 찾으래. 자, 이건 종속사건이에요, 독립사건이에요. 그 전 경기에서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다음 이길 확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이 이길 확률 5분의 2, 일본이 이길 확률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5번 싸워서 몇 번 이기래? 4번 이기래. 자,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종속사건처럼. 이기고, 졌어.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확률 구하러 갑니다.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어머나! 이거 어차피 확률이 일정하니까 5분의 2가 4번 발생하고 5분의 3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게 몇 번 일어났어? 5번 일어났어. 곱하기 5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걸 다 셀 필요가 있어? 종속사건이라면 그 전의 사건에 따라서 다음 확률이 달라지니까 이걸 일일이 기입해야 되지만 독립사건이라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확률이 다 똑같다고. 이기는 거 4번에 지는 거 1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 4번이면 5분의 2의 4제곱, 지는 거 1번이니까 5분의 3. 그리고 그거의 발생 횟수. 이런 게 몇 가지의 경우수가 나오니만 계산해주면 되지. 됐어?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자, 책 봅니다. 선생님은 일일이 그 글씨까지 쓰진 않을 거예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곧 무슨 사건인 경우? 두 사건이 독립사건인 거야. 전제 조건 2개를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사건이 독립이어야 돼. 됐니? 그러면 발생하거나 내가 이기면 지는 것만 있지 무승부는 있으면 안 돼. 그럼 확률이 다 달라져. 이해돼? 그때는 다항정리처럼 풀어야 돼요. 자, 독립사건이어야 돼요. 두 사건이. 그리고 그 시행을 반복할 거야.
독립사건이 되는 사건을 반복할 거야. 한국이 이길 확률이 5분의 2인데 이 시행을 5번 반복할 거야. 그 중에 4번 이기니까 4번 한국이 이길 확률을 찾으세요잖아요. 이런 거야. 그럼 봐봐. 독립사건이 있습니다. 2사건이. 그리고 그 시행을 반복할 거예요. 그걸 n번 반복했다고 치자고. 그 중에 r번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래. 한국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확률을 P라고 해보자고요. 그걸 n번 반복할 거예요. 그 중에 r번 이기도록 하래요. 됐어? 그럼 동그라미가 r번 나올 거고 x가 n-r번 나올 거잖아. 어찌됐든. 그리고 각자 줄의 확률이 다 어떻다는 걸 알아. 다 똑같다는 걸 알죠. 왜? p가 r번 나올 거야. p의 r제곱. 그럼 나머지 1 빼기 q 1 빼기 p 이거의 n-r제곱이겠지. 이만큼 질 거니까. 돼? 그럼 이 앞에 뭐만 들어간다고? 아,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 이기거나 지거나입니다. 보세요. 동그라미거나 x라고요. 그럼 동그라미 r개와 x n-r개를 배열하는 거면 원래 n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처럼 풀어야 되잖아. 아이, 근데 뭘 그래. 그냥 n군데 중에 r군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하자. 사건 A와 B는 독립입니다. A가 발생할 확률은 P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은 P입니다.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여기선 Q라고 썼어요. 이걸 n번 반복할 거야. 그랬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해주면 n번 중에 R번 일어날 거잖아. P의 R제곱 Q라고 쓸게요. 선생님도 Q의 n-R제곱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P 플러스 Q는 1이란 뜻이 될 거고요. 보이시죠?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만 있어야지 이기거나 무승부거나 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수는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디를 어렵게 만들까요? 야, 여기가 어려워져? 이건 이미 주는 거야. 여기를 바꾸겠지. 여기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의 수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거래. 오케이, 던져.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이야.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이미 얼마로 정해져 있어? 2분의 1로 정해져 있어. 그럼 1번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를 6번 던졌습니다. 그 중에 4번은 짝수, 2번은 홀수가 나올 확률을 찾으세요. 그럼 확률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분의 1의 4제곱. 짝수가 나왔고요. 홀수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럼 짝수 4개와 홀수 2개, 짝 4개, 홀 2개를 배열하는 방법,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6개 중에 4군데의 짝수를 집어넣으세요. 요걸 우리가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할 때는 6팩에 4팩, 2팩 이렇게 됐겠지. 돼? 그럼 이제 활용해보자고. 이게 다항정리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길 확률이 5분의 2. 비길 확률이 5분의 1. 5분의 2. 이건 좀 극단적으로. 일본이 이길 확률을 5분의 1이라고 하자고요. 승, 무, 패라고 하자고. 자, 이런 경기를 10번 반복할 건데 한국이 6승, 2무, 2패를 할 확률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6승! 5분의 2가 6번은 쓰이겠지. 확률이 안 바뀌니까. 2무 2번은 했겠지. 2패 2번 졌겠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경우의 수라고요. 승, 무, 패. 승이 6번, 무가 2번, 패가 2번인 거니까 총 10팩토리얼에 6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처럼 배열해주면 되겠지. 여기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니까. 이해됐니? 완벽하게 얘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3개짜리도 가능하긴 하다는 얘기야. 다만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다항 정리처럼 풀어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자,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 2번, 3번, 4번이잖아. 이런 거 이제 6건도 안 귀찮아요. 봐봐. 6번 중에 2번.
6번 중에 3번, 6번 중에 4번, 6번 중에 5번, 6번 중에 6번. 그냥 식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게 자기는 싫다. 그럼 6건, 6건, 1 빼기. 짝수의 눈이 빵번 나오래. 6번 중에 빵번 나올래? 그럼 뒷면만, 홀수만 6번 나오시면 되고요. 또는 6번 중에 한 번 짝수가 나올래? 2분의 1 한 번, 나머지 2분의 1 5번. 이렇게 해서 6건처럼 풀어도 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 6, 3분의 1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3번 던질 거예요.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 동전을 또 4의 배수야? 4의 배수면 4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네요. 6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한 개만 던질 거래요. 4의 배수의 눈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4번? 글을 못 읽니? 4번 던질 거래요. 그랬을 때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약간의 조건부 확률에 비슷한 게 쓰이긴 했습니다. 자, 독립시행도 조건부 확률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건 완벽하지 않지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습니다. 그럼 동전 3번을 던질 거예요. 그 3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오래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에 뒷면 1번. 자, 4의 배수의 눈이 나왔습니다. 6분의 1이에 동전 4번 던지래. 4번 중에 2번 앞면 나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앞면 2번, 뒷면 2번 해주시면 된다고요.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거래요. 그나마 얻고 있어요. 빼야지 왜 얻는나 몰라. 자, 총 동전을 8에 던졌대. 그럼 보세요. 앞면을 X번 나왔다고 치고 뒷면을 Y번 나왔다고 칩시다. X 플러스 Y는 8번을 실행했고요. 점수 20점, 20X 더하기 10Y 해서 100점을 얻도록 하래요. 그러면 앞면을 몇 번 나와야 되지? 를 찾으란 얘기겠죠. 연립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Y 대신에 8 빼기 X를 집어넣죠. 이게 100. 마이너스 10X니까 10X, 여기 80이니까 20. 따라서 너 2번. 너 앞면 2번 나오고 뒷면이 8번이 나오면 총 100점을 얻게 된, 100점 아닌데? 너 왜 계산이 틀렸지? 나 뭔 계산 틀렸니? 80. 너 넘어가면 20. 10x. 2. x가 2. 40점에. 이거요. 죄송합니다. 6번이죠? 죄송해요. 미쳤나봐.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됐죠? 8번을 던졌어요.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세요. 앞면 2번, 뒷면 나머지 6번.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흰색 공 4개와 검은색 공 2개 총 6개가 주머니에 들어있어. 이미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넣을 거예요.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기로 했대요. 자, 이건 잘 보세요.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그냥 3분의 1로 일정하고 흰 공을 꺼낼 확률도 3분의 2로 일정합니다. 자, 이런 걸 꺼내는 걸 6번 반복한 거죠. 그치?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기로 할 때 6번 한 후에 멈춰야 돼, 얘들아. 6번 중에 검은 공이 2번 나오세요란 뜻이야? 그 뜻이 아니야. 6번 만에 멈추도록 하라 그랬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뭐야? 6번째에서 비로소 검은 공을 꺼냈더니 검은 공이 2번 나왔네 하고 끝내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을 멈춘다고 했으니까 6번째 게임에서 이게 끝날 확률은 너 검은 공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앞에 5번의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 공 1번, 흰 공 4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6번째에서 검은 공을 꺼내고 경기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이에요. 얘는 독립시행이 아니죠. 요렇게 시험제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5번 중에 한 번 나올 거야. 검은 공. 검은 공을 꺼낼 확률 3분의 1,
3분의 2의 4제곱. 그리고 마지막 한 번, 6번째에서 땅! 하고 검은 공을 끝내는 순간 검은 공 2번 나와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요렇게 앞에 경우의 수를 좀 바꿔줄 거예요. 확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조금 바뀔 겁니다. 자, 수지와 영희가 오전 3선승제예요. 3번 이기면,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거야. 우승자를 가리기로 했다. 수지와 영희가 각각 경기에서 서로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만약에 이 둘의 합이 1이 아니잖아? 그럼 무승부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좀 달라지는 거야. 수지가 이기면 영희가 져야 되는 거니까 수지가 이길 확률 3분의 1. 그럼 영희가 질 확률은 3분의 2고 영희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수지가 질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자,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을 때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래요. 여기 봐봐.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되래. 네 번째 경기에서 수지가 우승했어. 이게 아니지. 누가 우승할지는 모르는 거야.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수지가 이겼다는 전자에 가자고요. 수지가. 자, 그럼 어떻게? 네 번째 게임에서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은 무조건 수지가 이겨야 돼. 이해돼? 아니, 만약에 수지가 여기서 세 게임을 네 번 중에 세 번 이겼는데 수지 이러면 세 번째 게임 만에 끝난 거잖아. 네 번째 게임 만에 끝났다 선승제가 되는 건 여기가 무조건 수지가 이겨야 되고요. 요 앞에서 수지 2번 이기고 영희가 1번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 중에 2번 수지가 이겼어. 3분의 1의 제곱. 1번은 졌어. 그리고 마지막 게임 수지가 이기면 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안 돼. 이 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0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죠? 0이는 3번 중에 2번 0이가 이겨야 돼. 그리고 1번은 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 경기 다시 0이가 이겨야겠죠. 절대 곱하기 2 하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너와 너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로 똑같았으면 곱하기 2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앞에 경우의 수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어. 여기를 바꿀 수는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아까 공식에 딱 쓴 것처럼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두 프로야구팀 AB가 7전 4선승제 4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한국 시리즈라고 한대요. 지금 현재 3경기를 진행한 결과.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여기 봐. 1번, 2번, 3번 3차전까지 했더니 A팀이 2승 1패예요. 그럼 이제 A팀은 2번만 더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거야. 되니? 자, 이제 앞으로 게임이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이 남았습니다. A팀이 우승할 확률이야. A팀이 우승할 확률. 우승할 확률이니까 몇 번째 경기에서 끝난단 말 없으니까 이 나머지 4경기에서 A팀이 2승 2패를 하면 되죠. 선생님 3승 1패도 되잖아. 3승 1패 이런 건 없어. 그러면 5번을 이겼다는 게 말이 안 돼. 알겠어? 2승 1패를 해야 정확하게 7전 4선승제가 돼서 A가 우승이 되는 거겠죠. 몇 번째 게임인지 모르고. 됐니? 그러니까 4번 중에 2번 이겨. 이길 확률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2번 져.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이건 지금 간단한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를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A팀이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을 때 B팀이 우승할 거야. 그것도 6번째 경기에서. 만약 그랬어. 6번째 경기에서 B팀이 우승할 거야 라고 하면 4번째, 5번째, 6번째에서 누가? B가 다 우승을 해야 되겠, 이겨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끝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어떤 일 벌이냐면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자, 7전 4선승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차전까지 했는데 A팀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었어요. 됐죠? 우승 상금이 1억 원이야. 그런데 어떠한 경우 때문에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을 할 수가 없었어. 전쟁이 났어. 좀 전쟁 그런가? 어쨌든 경기를 못했어. 그럼 우승 상금을 나눠 가져야 되지. 그럼 몇 대 몇 비율로 나눠 가져야 됩니까를 할 때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자, B팀이 우승할 확률은요. 이 4게임 중에 몇 게임을 이기셔야 돼? 3게임을 이기셔야 돼요. 그죠? 4게임 중에 3게임을 이기셔야 됩니다.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이라고요. 자, A팀이 우승할 확률은 4게임 중에 2게임만 이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B가 이길 확률은 이만큼이고 A가 이길 확률은 이만큼이야. 그 확률대로 나눠 가지면 되겠지. 라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검은 공 1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을 거를 복원 추출하고 있다고요. 독립사건인 거야. 검은 공이 나오면 3점, 흰 공이 나오면 1점. 너 3점, 너 1점이래요. 8회 진행했대요. 그럼 너를 X번 나오고 너를 Y번 나왔더니 너는 8회, 너는 3점, 너는 1점. 이게 12점이 나오도록 해라. 둘이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2x가 4니까 x가 2, y가 6이 나오면 되겠네요. 12점을 얻을 확률, 그러니까 2번, 6번 나오면 돼 그랬습니다. 검은 공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8번 중에 2번 검은 공이 나와. 3분의 2의 제곱. 나머지는 다 흰 공이 나오면 돼. 요게 내가 찾는 답이다. 요건 간단하게 뭐 앞쪽에 바꾼 일이 없습니다. 여기를 조금 계산하는 게 불편할 뿐이지. 모의고사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근데 자체의 길이가 길어요. 자, 어느 스포츠 용품점 가게에서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1개를 포함해서 모두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봐봐. 한 상자에 2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별이 그려져 있는 거야. 됐니? 다 한 상자 단위로 판매한대요. 한 상자에서 5개의 야구공을 임의로 추출하여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1개를 경품으로 준대요. 그럼 여기 보자. 한 상자에서 5개의 야구공을 임의로 추출하여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1개를 경품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꺼냈더니 축구공을 받을 확률 자체가 얼마가 됐냐? 별 모양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 20 컨비네이션 5분의 맞지? 19 컨비네이션 4 곱하기 별 모양. 이렇게 꺼내는 방법밖에 없잖아. 됐니? 요게 지금 난 뭘 한 거예요? 별 모양 5개 꺼냈을 때 별 모양이 나올 확률을 찾은 겁니다. 자, 어느 고객이 이 가게에서 야구공 3상자를 구입해서 경품 당첨 여부를 모두 확인할 때 축구공 2개의 경품으로 받을 확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걸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3상자를 샀어요. 꺼내는 일을 3번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2번 별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별 모양이 안 나오면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확률을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건 이미 확률이 얼마예요라고 정해져 있다면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문제를 찾으러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됐지?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왜 복잡하지 않느냐? 여기 봐. 이건 19부터 어디까지 곱해요? 19, 18, 17, 16까지 곱합니다. 얘는 20, 19, 18, 17, 16까지 곱해요. 그러니까 분자분모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20이 남았을 거예요. 자, 얘는 분모에 5, 4, 3, 2, 1이 있고 얘는 4, 3, 1이 있습니다. 그럼 5가 됐겠죠.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에요. 다시 한번 4명이 동전을 1개씩 동시에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개 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앞면과 뒷면이 각각 2개씩 나오면 같은 면이 나온 사람끼리 조가 될 거고요. 만약에 개수가 다르다면 같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동전을 던질 거래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을 2개 조로 나눌 때 동전을 2번씩 던지게 될 확률이야. 2번씩 던지게 될 확률이란 얘기는 첫 번째 던졌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짝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복잡하게 되면 안 돼. 먼저 뭘 해야 돼? 짝이 될 확률을 골라줘야 돼. 앞면과 뒷면이 2개씩 나온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4개의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앞면, 2개가 뒷면이에요. 이게 짝이 정해질 확률인 거야. 됐어? 동전을 2번씩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 4개를 던졌더니 그때는 짝이 안 정해져야 돼. 그리고 2번째에서는 짝이 정해져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첫 번째 안 정해지고 2번째 정해지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풀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 동전을 6번 던졌어. 그러면 그렇게 풀 수 있어? 그럴 수 없으니까 짝이 될 확률을 먼저 골라놓는 게 편하다고요. 됐죠? 그럼 16분의 436이 8이니까 이게 8분의 3입니다. 짝이 정해질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자, 첫 번째 짝이 안 정해져야 돼. 두 번째 짝이 정해져야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됐죠? 만약에 6번째에서 짝이 정해지래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를 5째 곱하고 8분의 3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대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A 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먼저 실시하고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고요. 지금과 같은 형태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수시에 붙어도 정시도 쓸 수 있었어. 그래서 요즘처럼 뭐 납치당하는 일이 없지. 납치가 뭔지 알지? 내가 최저를 해야 돼서 수능을 봤어. 근데 수능을 개 잘 봤어. 근데 수시를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 대학 갈 수 없어. 그냥 수시로 가야 돼. 하향 지원한 대학교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3명이 A대학교에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래요. 각자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죠.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합격률은 각각 3분의 1이래요. 자, 학생 3명이 A대학교에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거래요.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 뭐 해야 돼? 이제 노가다를 해야 돼, 얘들아. 봐, 수시, 정시가 있다고요. 어떻게 돼? 수시에 2명이 붙었어. 그럼 나머지 1명이 정시에 지원했는데 나머지 1명이 꽝이 됐어. 자, 수시에 1명이 붙었어. 그럼 떨어진 2명이 정시에 지원했더니 그 2명 중에 1명만 붙었어. 자, 3명 다 꽝이었어, 수시에서. 이런 공부 좀 하지. 다 꽝이었어. 그래서 정시로 갔더니 그 중에 2명이 붙을 수 있잖아요. 됐나요? 자, 하러 갑니다. 3명이 썼더니 2명만 수시에 붙었어. 합격할 확률 2분의 1, 불합격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이제 남은 1명이 자기 혼자 쓸쓸하게 정시에 갔는데 정시에서 떨어졌어. 붙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떨어졌어요. 더하기 자, 3명 중에 수시에 1명만 붙었어요. 2분의 1, 2명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명, 아우야, 자리가. 2명이 시험을 보러 갔어. 정시에 2명 중에 1명은 붙고 1명은 떨어져. 자리가 이렇게 없어. 더하기 3명이 썼는데 3명 중에 합격한 애가 하나도 없어. 다 불합격했어, 수시에서. 그리고 다시 3명 중에 2명은 붙을 거야, 정시에서. 정시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 1명은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A, B를 포함한 6명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아 그림과 같이 둘러앉아 주사위를 한 개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일 거래요.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곧 확률이 3분의 1이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시계 방향으로 3의 배수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웃한 사람에게 주사위를 준대요. 이렇게 갈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갈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 만에 B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보면 이쪽은 선생님이 3의 배수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건을 정방향이라고 하고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한다면 A 4번에 3번에 5번 던지는 거니까 B 2번이면 1번, 2번, 3번, 1번, 2번 돌아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B만 5번이어도 되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얘랑 똑같은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건 선생님이 지금 노가다로 한 거고 만약에 이걸 좀 예쁘게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걸 빼기 1이라고 할 거고요. 자, 플러스 1이 A번 나올 거고 네가 B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가 5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넌 A 빼기 B를 해서 어디에 와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1에 위치해 있어야 돼. 1, 2, 3, 4, 5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이게 1이면 돼요. 자, 둘이 하면 A는 3, B는 2. 요런 답이 등장해요. 하나밖에 못 찾아. 왜? 하나, 둘, 셋, 넷, 5 이러면 마이너스 5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쟤를 저렇게 주면 얘 찾는 건 예쁜데 한 가지밖에 안 찾아져.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가는 건 찾아지지 않는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요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만 요건 제한 조건은 조금 있다는 거 그냥 예쁘게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A가 3번, B 2번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위치가 B에 정해져 있고요. 아니면 B만 5번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5번 중에 3번 3분의 1이 나오고요. 3분의 2가 2번 나오거나 또는 5번 중에 5번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뭐 3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되거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하고 행운권에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이었대요. 당첨되는 경우에 회원 점수가 5점,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1점이 올라간대. 행운권 추첨을 총 4번 했대요. 점수가 16점 올라갈 확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5점짜리가 있고요. 1점짜리가 있어요. 너를 A번, 너를 B번 더하면 4. 5A 플러스 B가 16점이 되도록 하세요. 해보는 순간 A3, B가 1. 그러니까 이 사람 행운이 좋은 거죠. 3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4번 중에 3번 당첨이 되도록 하래요. 3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한 번 3분의 2의 확률로 깡이 나오면 되더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 좌표 평면 위의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일 거래요.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분의 1의 확률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만 갈 거냐, X, Y축으로 동시에 움직일 거냐,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6번 던져서 점 P가 A, B로 이동했대요.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될 확률 그랬습니다. 6번 던졌고요. A 플러스 B가 우선은 가라는 거 보세요. 만약에 앞면이 나오잖아요. 앞면이 나오면 이쪽으로만 플러스 1이야. 너만 1씩 커져. 뒷면이 나오면 1이 커진다고요. 자, 생각은 잘 봐. 여기에 기준이 있어. 예. 자, 갑니다. 만약에 6번만 다 나왔어요. 그럼 6번 되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앞면, 뒷면 나온 횟수라고 할게요. 너 빵번에 너 6번이면 돼요. 자, 만약에 5번이잖아요. 그럼 5가 됩니다. 자, 5면 10이에요. 그럼 얘가 한 번 나와야 되니까 11밖에 안 돼. 그럼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럼 너 4번 나왔어. 둘이 더하면 8이야. 그럼 2번 너가 나와야 돼. 8에다 2 더한다고 3의 배수가 돼요? 그건 안 되잖아. 그럼 네가 3번이야. 6이에요. 그리고 얘만 3번 나와요. 그럼 3이니까 가능하죠. 됐죠? 자, 그 다음 너 2번이에요. 그럼 둘이 더하면 2,2니까 4예요. 거기다가 4를 더하면 8이니까 말이 안 돼요. 자, 한 번이에요. 둘이 더하면 2입니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만 5 가야 되니까 7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대신 너만 6번, 너만 빵번. 이렇게 되겠지. 이 이유는 얘네들은 더하면 무조건 2야. 플러스 2짜리라고. X축을 1, Y축을 1만큼 가니까 이 둘의 합이 2짜리씩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플러스 1만 될 거고요. 그래서 앞뒷면을 좀 찾아주시면 돼요. 합쳐서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끝났죠? 갑니다. 뒷면만. 그럼 2분의 1 6제곱 끝. 3번 나오세요. 6번 중에 3번.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똑같을 거고요. 이건 그냥 앞면만이니까 2분의 1의 6제곱. 셋이 더하면 되더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들 조심해야겠죠.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면이 3번 나올 수 있고요. 3번, 4번, 4번, 3번, 5번, 2번, 6번, 1번, 7번, 빵번. 자, 누구는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이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연속한 녀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앞 5개, 뒤 2개면 아무리 배열을 내가 기깔나게 해도 앞면이 연속한 녀석들이 있다고요. 그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이 문제잖아. 앞면 4개
3개야? 그럼 만약에 요렇게 끼워 넣기가 되는 경우는 교대로 서는 경우는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해줘야 되지, 얘는. 돼? 그 다음 3개, 4개입니다. 3개, 4개예요. 요렇게 얘가 끼워 넣기 되면 연속하는 녀석이 요번엔 요렇게 끼워 넣기 되면 또 연속하는 녀석이 없겠지. 노란색은 빨리 먼저 구합시다. 7번 중에 5번 나오래요. 어차피 2분의 1의 7제곱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7번 중에 6번 나오래요. 2분의 1의 7제곱. 7번 중에 7번 나오래요. 2분의 1의 7제곱. 얘 먼저 갑니다. 7번 중에 4번 나오래요. 2분의 1의 7제곱이라고. 그 중에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앞뒤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딱 한 가지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7 컴비네이션 4 빼기 1의 2분의 1의 7제곱. 자, 얘도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뭐냐? 저 셋이 이웃하지 않을 때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7 컴비네이션 3에서 이웃하는 경우 한 가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뒤앞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 됐나요?